시골 산골 마을에는 나무를 태우는 화목난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가스보일러는 사용하기 어렵고 기름 보일러나 난로를 켜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자의 부모님도 2년 전 도시를 떠나 강원도에 정착한 이후로 화목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집에 원래 있기도 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부모님 댁에 내려가면 겨울을 나기 위해 장작을 패야 했습니다. 도끼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철 뭉치와 두꺼운 나무 몽둥이를 머리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고 있으면 아들인지 조선시대 머슴인지 모르겠다는 투덜거림이 절로 나올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도끼를 들 일이 없어졌습니다. 부모님이 겨울 요즘 대세라는 펠렛 난로를 들여놓으신 이후부터 말입니다. 압축 목재 또는 바이오매스 펠렛을 연료로 사용하는 이 난로는 사실 기자에게도 익숙치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처음 펠렛 난로를 보았을 때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펠렛 난로가 나쁘다기보다 화목 난로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향수가 잊혀져가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작을 패는 것은 힘들었지만 불을 떼면서 불멍도 하고 은박지를 싼 고구마를 집어넣어 구워 먹은 추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구식 화목난로보다 비교조차 되지 않는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엔사나 정부간접기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나무는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해 성장하고 나무가 베어지는 과정에서 발생된 탄소를 온실가스 통계로 산출되기 때문에 나무를 연료로서 태울 때에는 탄소 배출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이나 IPC에서는 목재를 탄소 중립 연료임을 인정하고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로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목재 펠릿은 숲 가꾸기 산물 등 목재로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폐목재를 파쇄 건조하고 압축해 만든 목재 연료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고 인정된 연료이기도 합니다. 또한 IPC 산정방법에 따르면 목재 펠렛을 1톤 사용하면 석탄 605.65kg을 대체 가능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48톤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목재 펠렛은 석탄보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분의 1 수준입니다. 펠렛 난로에 대한 생각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화목난로의 수리비보다 펠렛 난로의 가격이 더 쌌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취급되는 펠렛은 난로나 보일러를 설치하면 지원금이 나오고 이를 포함하면 펠렛 난로가 수리비보다 더 저렴했습니다. 집 크기에 맞는 화목난로를 장만하기 위해서는 설치 공사비까지 약 1,000만원가량 필요했습니다. 뒤쪽에 구멍이 뚫려버린 화목난로를 고쳐 쓴다고 해도 몇백만원이라는 변적이 나왔습니다. 펠렛 난로의 가격은 450만원. 그러나 강원도 횡성군의 2024년 목재 펠릿 보일러 민 난방기 지원 사업으로 30%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료 가격은 20kg 한 봉투에 9,000원으로 연속해서 사용할 시 한나절 정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난방이 필요 없는 낮 동안을 제외하면 2, 3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약 10만원가량, 만약 더 추워져 하루에 한나절 계속 켜놓을 경우에도 27만원이 듭니다. 난로에 만드는 난방비 자체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겨울을 나면서 화목난로를 사용할 당시 약 70만원을 들여 나무 7톤가량을 사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화목난로에 사용할 나무를 자르고 장작을 패는 인건비가 들지 않습니다. 기자의 아버지도 매우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예전 난로하고 비교하면 어차피 들어가는 돈은 비슷하지 않냐는 질문에 드는 돈으로만 계산하면 비슷해 보여도 힘들어가는 것까지 생각하면 지금이 훨씬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돈이 비슷하면 역시 편한 게 최고입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점.